자녀는 최초의 선교적이고 부모의 첫 제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쉐마 제자의 이 구조, 앉았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모든 거를 반복적으로 새기고 친밀하게 강론해줘라, 가르쳐줘라. 예? 요게 이제 제대로만 세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 정말. 그래서 우리 쉐마 구조는 가르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을 살아내는 복음 공동체로서 가정의 문화를 재구성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예, 가정에,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그래서, 자녀 제자와 교육 방식은 장소나 시간을 따로 두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삶 전체에 통합적으로 이 관계 중심으로 일상적인 반복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쉐마형 내재내재의 모형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하려면 이 정서적 친밀감 플러스 복음의 반복대화 플러스 시각적 상징화 교육이 통합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느냐? 이 정서적 친밀감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반복 교육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배웠잖아요. 예, 그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계속 지금 복습도 하고 있는 그거 계속 그거 여러분이 잘 먹으시고 이제 정서 침략감이 만들어지면 복음의 반복 대화를 진행하고 또한 시각적 상징물들도 좀 집안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일단 먼저 정서적 친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지금 신경 쓰여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잘 돼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이란 서로의 내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감정, 욕구, 어떤 약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드러나는 상태. 그래서 상대가 정확하게 서로 공감하고 수용하고 돌보는 응답이 일어나는 친밀감이라 했어요. 이러려면은 우리의 그 내면의 감정이 내면이 안전하게 드러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무엇할 때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정서적 친밀감을 이루어내는 내가 안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안정적 정서 안에서 이게 이제 복음이 그 사람 안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같이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계속 훈련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감정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서로 이야기하게 했고 이제 감정놀이는 그 효과를 발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에, CBT, 예, Cognitive Behavior Therapy, 인지행동 치료적 관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런 거 배우려고 지금 여러분들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음. 인지행동 치료의 이제 하나의 모델을 이제 그 아까 그 감정 날씨 게임이랑 이거랑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음,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를 내가 과제를 냈잖아요. 과제를 냈는데, 어, 이거를 제대로 한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다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우리 우수경 그 조교한테 여러분한테 이제 보내줄 건데, 그 CBT 작성하는 그거를 이제 보낼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걸 내가 설명을 할 거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서적 친밀감을 그 형성하려고 할 때 일단은 내 안에서부터 뭐가 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CBT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자, 이 CBT는 생각, 감정,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초점을 둔다. 핵심 개념이 뭐냐?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는 실패자야라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린 당연히 우울이 느껴지죠. 침울해져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형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행동도 바뀐다는 것이 이제 핵심 개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만드니까 생각을 바꾸어주면 감정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진다. 이게 이제 인지 행동 치료인 거예요, 치료. 비현실적이고 오작동하는 우리의 그 자동사고, 부정적 사고를 도전하고 그래서 교정한다.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의 음, 예, 생각을 바꿈으로 감정도 바꾸고 행동도 바꾼다. 이제 이러한 것을 아, 이제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체적으로 이제 좀잘 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왜 감정과 생각을 구분해야 하나요? 할 때 내잠자들은 나는 너무 무가치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나 자신 너무 싫어요. 라는 이러한 뭐 생각이 이게 이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이것이 문제 행동을 만드니까 이 생각의 문제를 우리가 그래서 이 생각의 문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네. 감정 날씨 게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또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죠. 예, 감정 날씨 게임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상담자, 오늘 너의 날씨는 어때? 그러면 흐려요? 비가 오고 있어요? 약간 천둥도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날씨가 된 이유가 뭘까? 대담자가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나를 빼돌리고 놀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 날씨를 물어보면서 또 그의 생각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왜 그런 생각이 했을까?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나를 빼돌리고 놀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요 생각이 이제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그때 마음이 흐리고 천둥치는 느낌이었구나. 그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해서 속상함, 외로움, 화나는 마음, 어떤 감정? 내담자가 속상함이요. 그리고 약간 화도 났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친구들이 나를 빼놓는 상황. 때문에 걔네가 날 싫어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뭐가 왔어? 속상함과 분노가 왔네. 그래서 상황이 A, 그 다음에 생각한 게 B, 그 속상한 게 C, 감정이 들어온 게 C. 그래서 A, B, C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그래서 ABC 모델이죠. 그래서 A가 activating event잖아요. 이벤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유발하는 자극 상황.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놀았다. 이게 자극 상황.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놀았다는 그 나한테 자극을 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사건이 나한테 이제 생각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자동적 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고. 그 자동적 사고는 또한 나의 믿음이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belief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각과 해석. 걔네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consequence,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감정과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발생한 감정, 행동. 이 감정은 막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행동은 뭐 침울해서 집에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 근데 여기에 이제 disputation, 이 반론이란 뜻, 반론. 그래서 이 CBT는 이 생각의 부분을 도전하는 게 이제 D 부분이죠. 이 생각을 바꿔야 감정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니까. 그래서 생각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자동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근거를 따져보는 단계. 근거를 따진 이성적으로 도전하고 반박해보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면 정말로 걔네들이 날 싫어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걔네가 나를 싫어서 나를 빼놨다.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정말 날 싫어하나?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그 내가 했던 그 생각을 이렇게 도전해 보면서 그래서 이것을 2단계에서 효과적인 새로운 믿음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 바로 이제 A, B, C, D, E 이 모델이죠. 이 사고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행동, 더 현실적이고 덜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더 현실적이고 덜 감정적 반응. 이거를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우리가 감정에 실감기면, 그러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내 감정에 묶여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감정으로 실감기게 되면. 그러니까 더 현실적이고 덜 감정적이 돼야 돼요, 내가. 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어떤 좋은 이야기라든지 어떤 것들 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고의 도전, 생각의 도전, 그리고 감정의 수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D와 E가 어떻게 됩니까? 걔네가 널 싫어하는 건 사실일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걸까?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물어보면 내담자는 그건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날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다면 상담자는 맞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정도 강해졌던 거야. 이제 생각과 감정 구분할 수 있으면 감정도 훨씬 덜 혼란스러워질 거야. 이 내담자는 지금은 오해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 얘기해 봐야겠어요. 어, 정말 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건지, 그렇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해했다면 한번 내가 가서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할 때, 이제 이 아이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더 현실적이 되고, 덜 감정적이 돼서, 이, 이 속상함이 좀 차분해지고, 좀 생각이 좀 올바라져요. 예.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ABCD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ABCD 훈련 기록지를 어, 이거 이제 드릴 거예요. 이거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드릴 건데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 자, A 사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내가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구체적인 사건 또는 상황을 적는 거예요. 그, 음, 이- 김조호 집사님이 그래도 ABCD를 해갖고 어쨌든 이걸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이걸 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김조호 집사님이 상황이 아내랑 대화하다가 뭔가 이렇게 뭐가 안 맞았던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A, 내가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구체적인 사건 또는 정황을 적는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가능한 자세히 적어본다. 해서 이제 A 상황을 적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B, 야, 야, 너 그만. 야, 이 고양아. B, 이 신념과 생각. 어, 그 사건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와 해석, 신념을 적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김재호 집사님은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내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감정을 먼저 느끼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데 생각이 있어서 이 감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동적으로 들었던 생각이는. 그러니까, 근데 이 자동적 생각은 주로 약간 좀 비합리적인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 김조우 집사님은 뭐, 그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상대방 말을 이렇게 한 거를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아니고 좀 밑에 D번에 비합리적 사고 도전하는 그 부분에 본인이 쓴 걸 보면 음, 아내는 눈이 아픈 것을 매일 같은 말을 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기에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자동독사 이게 이제 신념이에요. 이게 어, 왜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내가 음, 나를 화나게 하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면 또 다른 또 생각들이 있겠죠. 자동적으로 들어온 생각. 그러면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감정과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적인 사고가 들어왔고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 이제 답답함이라든지 혹은 화남이라든지 이러한 감정이 이 시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 신념 때문에 느낀 감정을 적으세요. 해서 감정의 종류, 강도를 함께 적는 게 좋고,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종류, 지금 김정일 사님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앞에 보니까 답답함이 이제 있었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답답하다. 또,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려고 했나? 그리고 이제 화가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이 답답함은 몇 퍼센트고 이 분노는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는 좀 쏴 붙인다든지 뭐 어떤 행동을 했겠죠. 예, 또 그거를 그 행동도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 D 부분부터 이제 그럼 내가 최초로 했던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왔으니까 그 생각을 논박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한 게 정말 사실인가? 그러니까 아내가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려고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김조지 사님, 그래요?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하려고 그랬을까? OX. 아내가 오야? 화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아내의 의도가 화나게 하려고 그랬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정말 나를 화나게 하려고 그랬을까? 왜? 어, 다른 해석은 없을까? 이런 거. 아내가 그렇게 한 거는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렇게. 이런 그 생각들을, 논박의 생각들을 해본다. 해봐라. 그러면, 그거는,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닌 거고,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바를 나한테 말한 것 같은데,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좀 전환할 수가 있겠죠? 음, 이렇게 되면 이제 2단계, 대안적 합리적 신념을 만드는 거예요. D단계에서 논박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신념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어, 자신의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를 화나려고, 나를 화를 돋구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 근데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겠네. 뭔가 좀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이 좀 필요하겠네. 이제 이렇게 대안적인 합리적인 어떠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2번이에요. 여기서도 뭐 이제 뭐 가- 좋은 감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쓰기는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잘 연습을 해놔야 자기가 연습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랑 이야기할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A, B, C, D, E 이 기법이거든요. 이게 모델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음, 문제가 되는 상태가 있어요. 음, 아까 네, 이 하경락 목사님이 전도를 갔는데 내가 이렇게 전단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말을 툭 하고 던졌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행실이 좋은 분이 아니야.
그 한마디로 뭐냐면 내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진 거지. 이제 그 사람, 그 상황만 딱 적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탁 내가 느낀 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이렇게 좀 얼굴도 찌부러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뭐 잘 하셨겠지만, 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태가 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내 감정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이 ABCD를 하면서, 어, 그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감정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이 감정, 이 생각을 내가 꼭 이렇게만 봐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다른 가능성,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현실적인 판단과 행동, 감정, 덜 감정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보고 훈련해보는 그런 과정, 응? 그거를 해보시는 게 지금 이 과제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다 이게 다 갈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맷대로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또 예시를 좀 더 들어야 되겠죠? 예시를 좀 더 들어봅시다. 자, 실습 예시. 이팀 회의에서 내가 낸 아이디어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팀장은 바로 다음 한 건 넘어갔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회사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우리가 회의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는 자동적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동적 생각이. 그 자동적 생각이 뭐냐면 그 내 아이디어는 쓸모가 없는 거야? 어? 근데 사람들이 나 무시하나? 그리고 내가 이 팀한테 별 도움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게 자동적으로 뭐 온다니,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들이 비합리적일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자동적 생각이 오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결과를 이루어야 돼요. 이루게 돼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죠. 아, 서운하다. 아, 창피하다. 좀 불안한데? 뭐 이렇게 이러한 그 감정들이 일어나죠.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행동이 일어나죠. 행동이 바로 따라오죠, 이제. 음, 바로 그날 회의에서 더 이상 말을 않게 된다든지, 뭐 의견을 더 이상 안 낸다든지,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 D. 그래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없었으니 내 아이디어는 별로였고 나는 무시당한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이걸 지배한 거잖아요. 이 비합리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 반박을 해야죠, 반박. 그게 사실인가? 그런 증거가 있나? 다른 해석은 없을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도 회의 중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나? 나한테만 이러는 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내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었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해 그랬으면은 그 무시하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그 내 생각에 대해서 한번 반박해본다. 그러면 이 반박의 근거들로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오겠죠. 아, 원래 회의 분위기가 딱딱하고 반응이 적었어. 어, 팀장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
예전에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진 일도 있었잖아. 나 혼자만 반응 못한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에도 반응이 적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반박을 하고 생각해보면, 그 다른 상황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상황들이. 이렇게 다른 상황들이 생성이 되고, 이제 반박이 잘 되고, 됐으면은, 이제 새로운 합리적인, 믿음의 상태, 이 재구성의 상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에 즉각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무시당한 건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원래 우리 팀이, 그냥 분위기가 좀 그럴 때가 많았잖아. 이렇게 알게 되고. 어, 그래서 무시당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바빠서 지나갈 수 있어. 회의 분위기가 흐름에 문제였을 수도 있어. 내 아이디어가 꼭 나빴다는 증거는 없어. 나는 여전히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말해주면 돼.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에서 A, B, C, D, E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감정 수치가 아까 처음에 몇이라 했어? 감정 수치가 서운함 70, 수치심 60, 불안 5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박까지 끝내고 나서 수치심이 30%로 줄고 불안도 20으로 줄었다. 이 감정이 이제 컨트롤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회의할 때는 용기를 좀 더 내야 되겠다. 뭐 이러한 식의 현실적인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현실적이 되고 덜 감정적이 되는 요런 훈련. 이게 이제 나한테 이제 이게 잘 일어나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BCD 요 부분 이 과제를 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하고, 근데 그 감정이 생각하면 오잖아요. 또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고, 했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게 인지치료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를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과정이 인지행동 치료를 내가 나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유익한 어,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하면은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근데 그때 올라왔던 생각은 난 쓸모없고 무시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수치심, 불안, 회피가 일어났는데 D, 이건 사실일까? 다른 해석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E, 내 아이디어가 나빴다는 증거는 없다. 나는 여전히 팀에 기여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덜 감정적이고 더 현실적인 성장한 내 모습으로 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시처럼 당신이 느낀 감정의 원인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임을 인식하고 그 해석을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이 ABCDE 이 모델의 핵심적인 방향이고 치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어, 내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 생각이 일어나고 그 자동적 생각이 나의 감정을 만들고 그리고 나의 문제 행동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어, D 반박해보고 그리고 이 새로운 구성을 해서 어,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통해서 더 현실적이고 덜 감정적인 그러한 성장의 그 모습을 내가 갖춰갈 수 있다. 요거를 내가 잘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체계 잡히게 해줄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오수경 집사님이 그 한 모델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 좀 지금 우리 모델에 좀 더 부합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아들이 며칠 전 전화 통화를 서로 언쟁이 오가는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다. 그 후에 처음으로 걸어온 말이 엄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것에 대하여 엄마로서 아파서 문자를 제대로 확인 못한 건데 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안부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언쟁이 오간 후 보내온 첫 문자가 아들을 무시하는 엄마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과 버릇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제 상황은 어? 엄마랑 언쟁하면서 엄마 나 왜 무시해? 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게 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올라온 생각 B 빌리프는 뭐냐? 음, 내가 아들한테 이런 엄마밖에 안 되나?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아들은 나를 무시하나? 어? 이 녀석? 이런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그 감정이 슬픈 감정 60%, 서운한 감정 40%뭐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고, 미운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서 이 논박, 이 D에서 이제 아들이 엄마 나 무시해 라고 한 그 얘기 이면에 그 아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아이가 면접에서 떨어지고 또 뭐 여자친구랑 또 관계가 안 좋고 이런 상태였는데 음, 이 아이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예, 더 나한테 이러한 엄마 나 무시해 이러한 말을 썼나? 음,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오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음, 그래, 아들이 이제 면접에도 떨어지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보냈으니, 이 녀석을 좀 힘을 주고 이렇게 또 이게 투정 부리는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네. 내가 엄마니까 더 마음을 열어서 이 녀석을 좀 이렇게 품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고, 어, 그래서 예, 어, 나는 성숙한 엄마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 그 마음을 다시 전환시켰고, 그래서 이제 명절날에 그게 아들을 만났는데 또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나와서 이제 또 엄마가 이렇게 풀어진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그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었는데 자기 면접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문자도 보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서로 더 이렇게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일어났다. 뭐 이런 이렇게 썼어요. 이런. 예.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어, 우리에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제는 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런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자동적 생각이 뭔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 감정은 뭔지 내 행동은 뭔지
그걸 깨닫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박할까? 반론을 제기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생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 어, 이것이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된 자신의 감정을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렇게 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관계를 좋게 형성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또 가르쳐 줬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그 뭐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돼요. 뭐 근데 혼자 그냥 책 보고 근데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해 보면은 걔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뭐 그런 분한테는 계속 나는 기회를 드릴 거고 근데 그냥 계속 안 하는 분한테 내가 어떡하나 이걸.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네. 음, 이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자기 감정부터 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추스리는 감정 조절, 감정 이해 이게 나한테 일어나야 돼, 나한테. 이게 내가 돼야 다른 사람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참 이 쉐마 명령도 그쵸? 이게 참 부모들의 이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게 그 역동적이고 좋아야지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들은 좀 이런 그 감정의 부분들을 좀 늦게 깨달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죠. 예, 지금이라도 이런 과정을 좀 겪어보시고, 이 훈련을 좀 해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세대 복음학교 실천 점검표 말이에요. 실천 점검표. 그러니까 이것을, 이세 가지 영역이잖아요. 복음 안에 거하기, 복음으로 살기, 복음 나타내기,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점검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진짜 나가 붙들고 산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정해서 계속 쓰든 아니면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또 하나씩 바꾸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되 여러분들이 진짜 나가 되는데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입힌 확언의 횟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로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예? 이 하경락 목사님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경락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렇게 자기 이름 넣고 음? 이걸 세 번 외쳤다고 돼 있는 거예요. 세 번 외치세요. 예? 내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할 때 외치고 응?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거 학원으로 외치는 거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나한테 해야죠. 내게 능력자에서 강장식을 할 수 있느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쓰시고 근데 복음으로 살기는 내 마음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감정 다스리는 훈련을 지금 우리 ABCD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예, 음, 내 감정이 어땠는지, 내가 느낀 긍정, 부정,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볼 건지, 이제 이렇게 이 복음으로 살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복음 나타내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실천자만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누군가를 좀 정해놓고 하든지 해서 그에게 복음을 비춰주고, 복음을 심고, 복음 또한 감사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격려, 이런 건 어떻게 내가 할 건지, 또 이 심기는 언어로 심기랑 행위로 심기가 있으니까, 언어로 내가 그 부분한테 어떻게 말할 건지, 행위로는 난 어떻게 또 친절하게 할 건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건지, 이런 것도 잘 쓰시고, 감사하기, 가장 감사한 일, 가장 아쉬운 일, 내일의 전도 실천 목표는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실천자로서 이 점검표도 정말 잘 한번
정리해서 잘 적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이것도 3주만 하면 또 못해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서, 응?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점검표들,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도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 10시 32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편하게 쉬시고요. 11월 8일 꼭 또 우리 같이 만납시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